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단체 캠핑을 할 때 우리 운영진이 쓰기에 가장 하나로 구축되기 가장 편리한 테이블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일단 오늘은 펼쳤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벤치 체어라고 알죠? 이게 체어예요, 체어. 의자예요, 의자.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지금 이래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까? 네, 벤치 체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명, 3명 정도 아니면 의자로 쓰다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판이 같이 나와서 상판을 체결하면 1m 20짜리 테이블이 딱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박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캠핑은 멋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인디안 행어라고 그러는데, 인디안 행어를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똥폼으로 가져다닌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능보단 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인디안 행어는 현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쓸모가 굉장히 많은 용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방용품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굉장히 꺼내놓고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일일이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보이죠? 이거를 뭐 이제 그 유명한 캠핑계의 전설과 같은 백마표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놨으면 또 꺼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쏙 걸어놓거든요. 걸어놓게 되고, 그리고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볼컵 종류. 이건 밥그릇도 됐다, 뭐 국수도 됐다, 라면도 떠먹다, 물도 떠먹다, 술도 먹다. 여기 왜 이러지? 전도가 안 됐구만. 아니, 이 개미지옥으로 입문을 해야 되는데, 입문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 저기 숨어 계셔가지고, 캠핑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캠핑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장기정 사장님하고 친한 분한테 제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캠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장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긁어와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장비를 다 긁어왔어요. 얼마나 들었냐면은 내 기억으로 82만원, 83만원 정도 긁었어요. 그걸로 텐트도 사고 타프도 사고 의자도 사고, 그 다음에 구이바다라 그래가지고 버너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것도 사고, 랜턴도 사고, 랜턴 선물 받았다, 많이 산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사왔는데 83만원 정도로 제가 캠핑을 입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처음부터 텐트 하나만 해도 뭐 200만원, 300만원 가는 것들도 흔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이런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도 구축을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극동계 캠핑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러려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캠핑을 많이 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좀 그런 거를 구해야 되겠죠. 몇 가지 장비를 더 보여드릴 텐데, 캠핑을 하시게 되면 장비를 다 사요. 뭐 버팔로를 사든 인터넷 쇼핑에서 이제 여름 시즌 시작되니까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단돈 얼마에 다 드린다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오늘 그 힐링 캠핑, 실전 캠핑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연배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연인끼리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남자분이 이제 뭔가 좀 설치도 멋있게 해주고 즐길 수 있는 울타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꼭 빠뜨리고 오는 둘 중에 하나 이상이 빠뜨리고 오는 항목이 뭐냐면 딱 지금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맞추는 분은 제가 내일 자잘하지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뭘까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답이라.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캠핑에 경험이 없거나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챙겨오기 어려운 품목이 이 캠핑용 망치예요.
일반 우리 장돌이라고 하는 못 이렇게 빼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아닌 캠핑용 망치와 그 다음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온전한 그립감으로 정확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장갑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캠핑 장비 설명을 할 때 항상 잊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피크닉을 간다, 또 캠핑을 간다 했을 때 장비 양이 어느 정도만 된다라면 꼭 얼마 안 하니까 좋은 거 해도 쇠로 된 거 사면 일체형 사도 2만 원 안 가요. 15,000원, 17,000원 그 정도 가거든요. 그 다음에 장갑이야 뭐 다이소 가면 이렇게 노슬리끼리 있는 것들 널리고 널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장비를 갖춘 거하고 안 갖춘 거 자꾸 현장에서 어떤 설치를 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망치 들었으니까 망치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줄이 달려있죠. 자, 이거 폼이 아니에요. 걸어놓으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복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혹시나 실수를 이렇게 놓쳤다. 그래서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돼서 내 옆 사람이 다치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 올바른 사용 방법은 손목에다 걸고 타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있게 될 상소동 오토캠핑장 이 지역은 데크가 있어요. 근데 데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잠자리 텐트만 거기 올리고 타프라고 해서 이렇게 그늘막이 되는 거는 그 풀바디에다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캠핑에 이런 장비들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고정하기 위한 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상하게 생긴 스프링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촬영하게 될 그 장소에도 적합한 이른바 데크팩이라고 해요. 데크팩.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평상 같은 데에다가 어떤 텐트나 뭐 여러 가지를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치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데크에는 이렇게 홈이 있잖아. 이 홈은 왜 있는지 내가 자꾸 질문 던지면 안 되는데 고객님 당황하시는데 이게 왜 있냐면 나무는 그 추울 때는 좀 있죠. 그리고 뭐 비를 맞으면 불어나고 이런데 이게 나무는 자꾸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 같은 거를 만들 때 나무를 딱 맞춰버리면 다 이게 갈라지고 터져버려요. 부풀어로.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축하고 수축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데크 같은 경우는 이런 흠을 다 두게 돼 있는데 이 홈 사이에다가 데크 목과 목 사이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제 방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90도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데크에다가는 이런 팩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예컨대 내 팩, 여기 있다. 아주 비싼 팩. 이게 드랄루민인지 티타늄인지 모르겠네. 티타늄으로 알고 있는 이런 팩이 이제 보통 많이 쓰잖아요. 못이죠 뭐. 팩인데 저는 텐트 같은 거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데크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데크팩을 안 가져왔어. 그리고 보통의 텐트에는 보통 이런 게 제공이 되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박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셔져요. 그리고 그냥 뭐 신경도 안 써요. 부셔지거나 말거나 나는 고정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도 이거를 파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텐트를 고정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텐트나 탑과 다 날아가 버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장소가 데크냐, 아니면 쇠석이냐, 아니면은 흙바닥이냐, 잔디밭이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요. 저도 지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저 데크에는 괜찮은데 거기가 조성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땅이 무를 것 같거든요. 이 땅이 무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팩을 받아도 이 팩이 고정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모래사장에다가 이걸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쑥 빠지겠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데크팩이라고 해서 이 면이 굉장히 넓은 팩이 따로 있어요. 데크팩, 샌드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팩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캠핑장을 가기 전에 내가 가야하고자 하는 가게 되는 캠핑장의 바닥 상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팩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팩 중에서 묘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 요새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이런 팩도 있어요. 이런 팩. 이 팩은 이제 길이가 긴 대신에 묘하게 만들어놔서 체감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모르나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 좀 단단한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박습니다. 이쪽에서 줄을 이렇게 당긴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땅이 좀 무르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 저항 면적이 좀 넓은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아이템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란 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 부피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인 이런 팩인데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은 너무 하나 좀 뭐가 단점이 있어요. 잘 부러져요. 벌써 몇 개를 먹었어요. 이렇게 땡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더니 힘이 필요 이상으로 가니까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정확하게 다시 안내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텐트나 타프가 이쪽에 쳐져 있다. 뭐 얘기 잘 되겠어요? 네, 연락드렸어요. 자기가 일찍 와놓고 이쪽에 이제 텐트나 이런 타프가 있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 이걸 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팩을 박으라 그러면 어떻게 박냐면 사람들이 자 1번은 90도로 박아요. 보통 우리 못 박을 때 반드시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도로 박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박냐면 이렇게 박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편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이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힘을 줘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를 기울여줘야 이 팩이 잘 꼽히질 않아요. 고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됐다 그러면 끈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이걸 박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끈이 이렇게 갔다. 그럼 내 몸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90도 이렇게 와야 돼. 와서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 세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어요. 캠핑장에서. 왜냐하면은 초보가 와가지고 장비 제대로 설치 못하고 버벅거리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 각이 안 나와. 뭐가 한쪽이 막 주저앉아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러면은 사실 돕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가서 몇 가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된다고 그러면은 몇 가지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팩도 대부분 보면 다 이제 이게 거의 19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각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이게 지난번 알려드리던 거에서 자꾸 이어지는데 또 한 가지 기묘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제 그 캠핑 장비에는 이를테면 이런 그 끈이 달려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인데 이런 캠핑 스트링에 보면은 이런 스토퍼라는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 전에 보셨던 분? 이거 왕초보들이다. 제가 이제 정말 그 괴산, 정확히 지명까지 얘기하면은 괴산 후평숲 유원지 야영장에서 차박을 해놓고 차 이제 뒤에를 이렇게 턱 열어가지고 저기 저 차가 제 차거든요.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앞에서 이제 텐트 치는 사람들이 구경한 적 있어요. 차 마시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한 50% 정도 되는 캠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이 캠핑 장비를 사면 텐트나 타프나 전부 다 이런 그 스토퍼라는 장치가 다 부착이 돼서 이 끈이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손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팩을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다 묶어요. 근데 이게 텐션이 빵빵해야 텐트가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묶기 위해서 하고 풀어질까 봐 이렇게 감는 거예요. 감아가지고 묶는데 묶고 나면 또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면은 이게 끈이 느슨하니까 결국은 텐트나 타프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캠핑 장비 뭐 지금 설명할 게 2박 3일 막 일주일을 해도 밑도 끝도 없는데 가장 그 장비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고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이 스토퍼라는 거예요. 얘는 땅콩처럼 생겼기 때문에 땅콩 스토퍼라고 해요. 막대처럼 생겨서 막대 스토퍼라는 것도 있고 삼각형으로 생겨서 삼각 스토퍼라는 것도 있어요. 나무로 생겼으면 우드 스토퍼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영어가 한국 와서 아주 힘든 상황인 건데 그럼 이 스토퍼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스토퍼가 이렇게 체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모은 상태에서 당기면 네, 손목이니까 이런 것도 좀 미안하다. 손으로 그래서 잡아보면 변동이 없죠. 이동이 안 생기죠. 예를 들어서 더 줄여야 되겠다. 더 당겨야 돼. 쭉 당긴 다음에 다시 해보죠. 괜찮죠? 네. 스토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저렴한 캠핑 장비를 샀다 그래도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장비가 아닌 이상 텐트나 타프에는 이런 스트링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스트링에는 이런 스토퍼가 어떤 형태로도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서 장비 설치를 할 때 팩 받아놓고 묶지 마라. 그것만큼 정말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 스토퍼 꼭 기억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다른 데서 교육할 때도 누차 드렸던 말씀인데 이 스트링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묶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렇게 핵심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고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자기 개인 장비고 혼자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긴 줄도 저처럼 이렇게 많이 묶은 다음 이렇게 겹친 다음에 풀기 쉽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매듭을 해놔도 문제가 없다. 그죠? 푸는데 문제 없잖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듭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쉘터라는 거를 아시나요? 이제 요거는 취침용 텐트예요. 잠자기 위한 텐트인데 아까 어떤 분이 이 안쪽에 계신 분이 이게 몇 인용일 것 같아요? 1인용. 1인용 한 분. 또 찍으세요. 찍어. 2인용. 덩치가 그렇게 안 커 보이시는데. 자, 또 한 분 얘기해 주세요. 5인용? 저기 저 초등생 대상 5인용. 이래 되고. 자, 이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스펙상으로 3인용. 스펙상으로 3인용입니다. 머리나 발을 할 때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눕도록 해서 1, 2, 3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에서 1인용이라는 것은 보통 폭이 65cm 정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요거는 138? 이게 한 150 정도 될 거예요. 폭이 15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아까 1인용이라고 하신 분 누가 1인용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인 요령이 있어요. 이 3인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3명이 들어가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뭐 캠핑을 가더라도 소지품도 있고 여분의 옷도 가지고 다녀요. 세면도구도 가져다녀야 되는데 3명이 눕고 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물 마시려면 물도 좀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멀리 높은 산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박배낭을 메고 백패킹이라 그래서 자기 그 안에만 배낭 안에 모든 걸 넣고 지고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오토 캠핑장을 가는 경우 같으면
한 명이 혼자 캠핑을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한 1인용 텐트를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최적은 한 2인용이나 3인용 정도, 3인용 정도를 혼자 쓰게 되면 공간을 좀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캠핑을 즐길 거니까 1인용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폭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65cm를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이죠? 요게 1인용이에요. 1인용인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뭐 쓸만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붕이 들어가서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막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1인용도 많이 쓰긴 하는데 굉장히 뭔가를 다른 거를 하기에는 넉넉지가 않죠. 산에 가서 뭐 백패킹하고 높은 산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무게와 부피 때문에 작은 텐트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작은 걸 쓰겠지만 보통 이제 혼자서 쓴다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한 요 정도 2인용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편리하게 여유 공간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용 장비를 고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쓴다고 그래가지고 1인용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 혼자 쓰시더라도 2인용이나 3인용, 그럼 두 사람이 쓰게 되면 3인용이나 4인용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인용 4명이 쓴다. 4명이 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런 도명 텐트에서 4인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도 할 뿐만 아니라 4인용을 4명이서 쓸 수가 없어요.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2인용이나 3인용 텐트, 취침용 텐트 2개를 사서 이렇게 2명 분리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물론 이 동절기 같은 경우는 리빙쉘 텐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앞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쉘터라 그래서 저거는 바닥이 없잖아요. 사면은 막혀 있는데 바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를 놓고 그냥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담소도 나누고 이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장비를 우리가 쉘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장비 중에 쉘터가 있는 반면에 리빙쉘이라는 장비도 있거든요. 리빙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잠자리 공간하고 저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하고가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리빙쉘 텐트라고 해요. 리빙쉘 텐트 좀 큰 거를 사면 안에 한 6명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천정도 막 되게 높아요. 막 182m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쉘터를 우리가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도 쓰고 부부 캠핑도 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이렇게 캠핑을 즐기겠다 그러면 막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이것저것 다 사고 이런 것보다 이런 아주 경량 쉘터 하나에다가 야전 침대,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발포 매트 하나 딱 올리고 저 위에 이불이나 침낭 하나 딱 얹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책상 하나 딱 걸쳐 놓으면 의자하고 있으면 캠핑을 즐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해볼만 하겠죠? 해볼만 해요. 저 야전 침대는 우리가 그 한동안 굉장히 선호하던 알리바리라서 한 7, 8만 원 정도 밖에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 이제 발포 매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디 야유회 갈 때 매트 많이 가져가 되잖아요. 만져보세요. 경고합니다. 뭔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만져봐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그렇죠? 우리가 그 잔디바디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깔고 앉아서 놀던 그 매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을 거예요. 그래서 발포 매트나 이제 자충 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제대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나 열기를 굉장히 잘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내 몸을 많이 보호해주고 자연 환경에서부터 내 몸이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풍 갈 때 많이 사용하던 이게 툭툭툭툭 잡아 쓰는 그런 매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바닥에 놓고 쓰게 되면은
안 될 건 아니지만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같은 부피이겠죠. 그래서 장비를 살 때 매트나 이런 종류 살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너무 저렴하면 안 사는 게 또 요령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화롯대 얘기를 좀 할게요. 불장난. 이거 오기 되게 어렵네요. 여기다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시간이 거의 내가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신경전 하는 사이 시간이 꽤 갔네요. 화롯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내일 이제 그 조별로 화롯대를 하나씩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장작도 제공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는 불 서비스까지 점화 서비스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화롯대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요 화롯대는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화롯대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화롯대를 쓰고 있다라는 데에 방점을 굉장히 둬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내가 화롯대에다 불 피우고 있는데 뭐 문제냐라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화롯대에 불을 폈는데 내가 불을 피운 이 장소의 바닥에 열기가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그 다음에 내가 피우고 있는 불의 불덩어리나 숯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느냐 안 떨어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방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화롯대는 덜컥이 이거 우대한 번 건데 얘는 아주 특이해요. 불이 활활 타올라도 여 밑에 열기가 안 전해지는 구조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이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캠핑을 나가거나 야영을 나가가지고 어디 나가가지고 피크닉 모드로 불장난 하고 싶고 많이 하잖아요. 장작만 있으면 하니까. 화롯대도 싼 게 얼마든지 1, 2만 원짜리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쓰고 있는 화롯대에 피우는 불이 바닥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또 제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이렇게 비벼서 끄다거나 흙으로 묻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게 뭐냐면은 파이어 블랑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영어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화포라 그래요. 이거 10,000원도 안 해요. 이거 10,000원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A4 용지를 놓고요. 이걸 덮은 다음에 우리 토치 있죠. 토치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끌려도 밑에 종이가 안 탑니다. 그러니까 열차단을 굉장히 잘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다양한 색상, 다양한 크기로 판매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좀 접어서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접은 다음에 이 캠핑이 폼생 폼사 아닙니까? 깔이 잘 나와야 돼. 이렇게 좀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 다 제가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영향을 안 미쳐. 근데 내가 투자한 돈 얼마예요? 화롯대 빼고?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돼. 왜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환경에다 영향을 미치고 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내가 즐기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해.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미끄러워가지고 재버렸는데 버리면 되잖아. 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화롯대를 사용할 때는 꼭 방화포를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준비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 쟁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놔가지고 이렇게 좀 불덩어리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다음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가장 나쁜 건 뭐냐 하면 내과에 가가지고 강 옆에 바닥 파가지고 웅덩이 만든 다음에 불장난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뻔해요. 열의 어업은 별말이 나와 있어요.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냇물 퍼와가지고 뿌려가지고서는 거기 불 끈 다음에 옆에 있는 모래나 흙 덮어가지고 지뢰 만들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속에 제가 안 가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들이 지향하는 것 중에 안전, 뭐 친환경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한 화롯대 사용에 관한 부분. 환경에 영향을 주지 말자. 땅바닥에 영향을 주지 말자. 최소한의 오염만 시키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펴놨네. 랜턴 스탠드.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캠핑이 주는 굉장히 이제 큰 즐거움이에요. 밤에 이거 안 하면, 요 등을 안 하면 사실 음식도 해 먹고 또 주변도 밝히고 뭐 이렇게 즐기기에 충분한 밝기가 나와요. 뭐 나는 환해야 되겠어. 심심하면은 기분이 나빠져. 우울해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밝은 게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골제로라는 멘토인데 이게 유행한 지가 한 4, 5년? 그죠? 3, 4년? 3, 4년 됐죠? 미친 듯이 팔렸어요. 이게 원래 저 미국이죠? 손전등이 손전등. 이게 손전등이거든요. 손전등인데 약간 이제 다른 보완한 기능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발견을 한 거예요. 모양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캠핑용품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 끌었고 그리고 실제로 용도도 좋고 지금 여기 보면 습기가 좀 보이죠? 제가 빗속에 오래 놔뒀거든요, 며칠. 그랬더니 그런데도 아직 이게 또 충전 방식, C타입 충전 방식이거든요. 얘는 C타입 아니다, 오케이. 근데 패션간에 잘 견딥니다. 요런 이제 소품들이 캠핑의 멋과 맛을 주는 그런 이제 소품이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장비는 팀별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잖아요. 팀별로 2동씩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사람씩, 3사람이나 2사람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남자분들은 별도로 우리 조하고는 다르게 설명 드린 건가요? 네, 드렸어요. 별도로 이제 2개의 텐트를 내서 그리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텐트를 거의 15개 정도 써야 되고, 보통 텐트는 한 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황이 막 벌어져서 이렇게 좀 효율을 따지게 되는데 한 조에 텐트가 2개가 쳐지고 그 적절히 가운데 지점 정도에 타프를 하나 쳐드리고 그 타프 안에서 같이 모이셔가지고 남자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드시고 포트럭 파티 할 때 뭐 이런 거 내는 것도 하시고 저녁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하시면 되고 중간님만 모르시면 되고 수통을 이용하시면 구글로 해서 그렇게 좀 즐기시고 이제 내일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매너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매너 타임에는 뭐 여러분들 아마 랜턴이 별로 없어서 뭐 그렇게 밝을 일도 없겠죠. 매너 타임의 매너는 2가지를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륨을 줄일 것. 대화도 조곤조곤하게. 그 다음에 스피커 볼륨은 아예 꺼버리기. 조곤조곤하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2번째는 뭐냐? 조명 낮추기. 불빛을 낮춰줘야 돼요. 이래서 완벽하게 옆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없애버리는 게 매너 타임인 거예요. 내가 내 텐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근데 옆에 텐트가 모르게 전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해주는 것이 매너 타임입니다. 그래서 내일 매너 타임 뭐 상황 봐서 10시가 정상이겠지만 10시, 11시 사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뭐 궁금한 거 평소에 있던 거 있을까요? 캠핑 장비 관련해서? 설치할 때 시간. 설치할 때 시간. 그건 개인 능력이 달렸다. 보통의 평범한 가정의 풍경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미쓰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족이 왔을 때 캠핑의 풍경은 이래요. 남편분 한마디도 못하고 땀 삐삐 흘리면서 죽으라고 설치해요. 그 안찌기? 내가 그거 사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 가끔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싸우던 부부가 설치가 다 끝나고 밥 해 먹고 나면 당분이 채워졌나? 릴렉스 되게 느껴져요. 그런데 설치하는 동안에는 싸우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가.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장비를 너무 헤비하고 크고 무거운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갖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솔직히 혼자서 캠핑 간다 그러면 20, 30분? 그죠?
2, 30분이면 완벽하게 세팅 다 끝내고 라면 물 끓이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거 막 가져왔다. 막 그렇게 되면 저게 누구죠? 그 개그맨, 여자 개그맨 한스 캠핑 가가지고 있는 거 누구죠? 박나래. 박나래. 이런 사람들 장박 텐트 그런 거 치고 갔다. 그거 치는데 3시간, 4시간. 그거는 노동이죠. 그 정도 텐트 설치했으면 한 달은 있다 와야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재력 소모나 이런 것도 최소화되고 편리해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요래가지고 한겨울 재밌게 또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야전 침대 양쪽에 2개 놓고 앞에 모닥불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장비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은 내일 현장에서는 이런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평소에? 저희 내일 취사할 때 혹시 번호가 제공되나요? 번호는 번호인데 길쭉이 부탄가스 들어가는 우리 브루스타보다 조금 캠핑에 가까운 형태의 그게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거는 그 텐트 안에 매트 하고 그 다음에 그 텐트 하나당 조명 하나, 그 다음에 릴선 뭐 충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밤에 아직도 온도가 좀 내려가요. 15도, 16도인데 거기는 그것보다 한 1, 2도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12도에서 한 13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작은 담요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전기 담요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블랑켓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추워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저한테 찾아와도 소용없어요. 캠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러고 말할 거니까 뭐 조치해줄 방법도. 그러니까 릴선이 내 텐트까지 온다. 그러면은 내가 전기요 1인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꽂기만 하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침낭도 제공해드려요. 침낭도 제공해드리고 주방용품으로는 우리가 이제 버너, 코펠, 그 다음에 원래 프라이팬을 제공을 못 해드리는데 어쩌다 보니 저한테 프라이팬이 5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조당 1개씩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차가 지금 짐차에 짐차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를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접시 큰 거 작은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숟가락도 일회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볼게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음료수 뭐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생수 같은 거. 남으면 가져가시면 되니까 아끼지 마시고 그 몇 푼 안 하니까 물이나 간식 이런 거 드실 거 좀 잘 가져오시고 포트락 파티 이쁘게 해봅시다. 왜냐하면 포트락 파티에서 넘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심사가 주무관님 포함해서 몇 분이 심사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접시하고 젓가락 들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해서 만난 거 해서 나눈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이블하고 의자, 테이블 의자 뭐 그 정도 제공이 됩니다. 또 딴 거 궁금하거나 뭐 필요한 거. 직접 갖고 와야 될 건 안내문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따가 조별로 모일 때 뒤에 그 가져야 될 거 상의해서 뭐 칼이나 이런 거를 각자 이제 상의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 고기 구워 먹는다 뭐 고기는 사왔는데 보면은 취향이 되고 알죠? 뭔지 지금 뭔 얘기인지 집게 가위 안 가져와요. 뭐 숟가락으로 할 수도 없고 나한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칼 우리가 제공할 수 없거든요. 칼, 도마도 제가 이번 기스는 행운의 기스예요. 그 이렇게 일회용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그 도마 그냥 얇은 거 쓸 수 있는 거를 가져왔어요. 5장을 가져왔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칼, 집게, 가위, 뭐 뒤집게 하려면 뒤집게 그런 거 정도는 가져오고, 개인위생용품 여기는 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이나 칫솔, 치약은 가져올게요. 그 정도 하고 가져오시면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뭐 작은 랜턴 있으면 하나 켜고 오세요. 핸드폰 이렇게 랜턴 켜고 다니지 마시고 가져오면 밤에 좀 편리합니다.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먹을 거 없고 간단한 거 아이스 박스 없어요. 음싸움니다. 그러니까 집에
혹시나 이제 보온보행 그런 패킹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5개 소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심 해 드시고 아침 해 드시면 되잖아요. 포트럭 파티 하는. 그러니까 점심하고 포트럭 파티 하는 거는 크게 보관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먹는 거는 좀 간편식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보관해야 되는 아이스박스나 이런 것까지는 크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에 뭐 꼭 이게 녹아내리고 줄줄 흐르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응원을 처할 수 있는 데는 거기 시설 관리사무소 우리는 부탁드리면 안 될까 이 정도가. 동구에서 오신 분 계시죠? 동구 관할이니까 어느 분 통해가지고 부탁을 사실 잘 모르는데 연구하는데 그 실내거든요 그게. 거기 쓰기 위해서 냉장고나 이런 거 준비해놨을 텐데 우리가 전자레인지 있나요? 전자레인지 있어요. 햇반은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편할 거예요. 물 끓여서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없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대부분 다 있어요. 거의 100% 있거든요. 또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꼭 얘기를 드릴 거는 일단 스트링 에 들어가는 스토퍼, 그 다음에 팩 어느 방향으로 꽂으라고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잊지 마시고, 화롯대 사용할 때 화롯대의 열기가 바닥에 영향을 안 주는 거, 이렇게 몇 가지만 꼭 잊지 마시고 가셨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캠핑을 가든 본인이 주관을 해서 가게 되시든 꼭 그 부분만 알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비 교육은 여기까지 할게요.